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일 끝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을 킨 건 다른 게 아니고 좀 부끄러운 수신호를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저희 그 합병 발표한 이후로 이제 2영업일인데 오늘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좀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켰고요.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원래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조악하고 엊그저께 영상을 찍었구나. 이제 그 6월 30일에 이제 다트 공시가 뜨고 나서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땐 저도 이제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좀 중구난방했었다가 그냥 날리긴 했는데 오늘은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뭐 많이 떨어졌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당 한 1,100원? 인가? 여튼 한 10% 안 되게 떨어졌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평가의 기준으로만 오늘 거의 6천만 원 이제 사이버머니지만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마다 생각도 많을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공시 나온 내용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의 합병 비율은 이미 정해졌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합병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나의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1,100 얼마죠? 여튼 1,200원 좀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내가 만약에 현대인프라코어가 내일이랑 모레랑 뭐 앞으로 영업일 동안에 주식이 미친듯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뭐 7,000원, 8,000원 또는 5,000원, 6,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주총에서 요거에 대해서 나는 부결한다, 나는 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시행을 하는 순간 여튼 그 금액만큼은 회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금액 이하로는 떨어질 일도 없거니와 설령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냐면 회사가 사주기로 한 가격이 그것보다 높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의 액션은 제 혼자 추정을 했을 때 일단 최근에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뭐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뭐 이제 NXT 포함해서 거의 4천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을 때 좀 터진 날이었는데 6월 30일 날 장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인 7월 1일에는 거래량이 2천만 주 좀 안 되게 터졌었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인가 여튼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하방으로 눌렀는데 거래량까지 터졌으면은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를 좀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이제 공매도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도 뭐 직장인들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너무 뭔가 편하게 엑시트하려면은 그냥 정말 호가 다 잡아먹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손해보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마지막 발악이 아니었을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튼 발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의 가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견이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그 7월 1일 첫날에 이제 많이 오르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는데 저는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가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프라코어는 예전부터 공매도가 쭉 가능했었고 건설기계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프라코어 대비 이제 공매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무가 좀 크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이런 어떤 눌림이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초에 이제 합병이 돼서 가칭 HD 현대 기계를 내가 쭉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의 움직임들은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중간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내가 팔고
이 종목을 엑시트 하겠다고 한다면은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건이랑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에서 현대인프라코 넘어가는 그 과정이랑 뭔가 동일하진 않지만은, 시세는 조만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게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준다는 얘기는 못 하겠으나, 내가 포지션이 좀 올해 안에는 내가 이거를 확정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기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직은 고민 중인데 특별한 거 아니면 아마 들고 가지 않을까 싶고, 제가 지금 5만 주 정도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제 비율대로 하면은 아마 8,100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좀 저도 맨 처음에는 좀 합병 소식이 나왔을 때 저도 주린이다 보니까 이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막 계속 고민하고 그랬는데,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제가 회사 칭찬을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뭐 인프라코 주주분들 중에서 진짜 인프라코 주주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1대 0.16 비율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기계 주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 자체에 대해서 되게 성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사실 저희 연초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조금씩 올랐을 때 그때 현대건설기계만 좀 많이 하입을 받고 인프라코어가 그걸 못 따라갔을 때, 그때도 종토방에 이거 합병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개소리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 지주인 현대 사이스 솔루션이 뭐 현대 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의 어떤 보유 수량이 비율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진 않고 거의 2%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현대건설기계를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서 합병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은 이번 합병 가액 산정하는 거는 현대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보단 조금 더 하입을 받았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렇던 아니면은 뭐 운이 좋았던 아니면 무엇이 됐던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본인이 정할 수 있는데, 뭐 상법 개정 이슈가 될지 뭐런 이슈가 됐을지 간에 저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혹시라도 내가 뭔가 아쉽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의견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이제 이 합병 이슈가 터지고서 가장 궁금했던 게, 전 다른 게 아니라 세금이었어요. 이제 저만큼 이제 억 단위로 그때 두산인프라코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그 분할 합병이 비적격 분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산 멍청한 놈들이 마지막까지 안 팔려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울며계자먹기로 파니까 비적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비과세 될 수 있는 거를 다 과세 때려 맞아가지고 회사도 법인세가 있고 저희 개인들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넘으면은 뭐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세 내니까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삼중고의 세금을 두드려 맞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거 세금 어떻게 하냐 왜냐면은 이번 합병도 비적격 합병일 때는 동일하게 이제 의제배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제가 이제 바로 이슈 터지자마자 그 다음날에 IR 쪽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얻은 거는, 이번에는 이제 비적격이 아니라 적격 합병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의 이슈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그것까지 끝나니까 이제는 좀 마음 편해져서 그냥 그래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원래 이제 제가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5만 주로 이제 꾸역꾸역 모았을 때도 이 이상은 돈이 있어더라도 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됐대. 돈이 더 있더라도 5만 주 이상은 사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걸 사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를 들어갔다 좀 물려있긴 한데, 딱 5만 주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상징적인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상장 되고서 내년에 HD 현대건설기계 주식을 받게 되고 회사명이 바뀌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된 이상 쭉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원래는 이제 주식 하나당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50억으로 상향됐고, 상법 개정되고 나면은 이 회사 자체의 어떤 퍼포먼스도 좋겠지만은 좀 안 좋은 것보단 좋을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일단은, 그리고 머리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더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합병이 뭐 회사가 주주만을 생각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조가 주주 무시하지 말라잖아요. 주주 무시하지 마라, 너네들 멋대로 하지 마라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에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족해요. 만족하고, 뭐 만족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뭐 만족 안 하면은 욕하면서 팔면 되지. 그래서 제 말이 좀 길었는데, 오늘의 좀 눌림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가실 분들은 잘 가시고, 남은 분들은 저랑 같이, 또 저희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적 분할하고 했을 때 꽤 재밌었잖아요. 네, 주식 보는 맛도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시작점이 그때 딱 2배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퍼포먼스가 나오면 뭐 이제 두 배가 넘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여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주 소통할게요. 뭐 제가 예전만치 열정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사실 안 하긴 하는데, 하여튼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